1회에 걸쳐서 2회 되는 동안 정말 가장 젊은 강연자를 모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력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세 번째 강연자를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시민연합 청년팀장으로서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의 줄임말인 지지배의 리더이며 지구환경연구소 소장이고 환경일보 에코모델 일기로서 환경부 인플루언서로서 미래 경영 청년 네트워크 환경분과장이기도 하십니다. 더불어서 햇빛 앰버서더 활동가인 홍다경님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의 집은 지구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연소 강연자인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활동했던 이야기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에겐 제가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이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천년 수세미인데요. 저희 지지배 문구가 들어간 천년 수세미와 이제 이건 사실 저희 어머니가 숲 해설가세요. 이제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 해설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개미 선생님인데요. 네, 실제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을 다 모아서 책에 다 말려가지고 책갈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잎사귀 안에 2022년 한 해가 다 담겨 있는 잎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해 떨어지고 또 다시 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담겨 있어서 이거를 만지시면서 자연도 느끼고 2022년에 한 해 낙엽은 이런 색깔이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가 되게 심각해가지고 앞으로 낙엽 색깔이 이렇게 나올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낙엽 색깔이 2022년이 담겨 있어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네, 앞서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환경 인플루언서라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직업 자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2017년에 이걸 하겠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이 직업을 조금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직접. 요즘은 자기의 직업을 직접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저도 거기 안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는 일단 환경부 소속 안에 있는 인플루언서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시민연합의 청년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지배라는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라는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네, 제가 기억해놨다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댓글창으로 써주시면 제가 그 댓글 보고 이제 집으로 그 친환경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북극곰의 날이 언젠지 아시나요? 네, 벌써 이제 그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북극곰 생일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저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맞추신 분은 진짜 오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저 발표 많이 다니는데
처음으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월 27일인데요. 사실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네, 제 생일이어가지고 제 생일 챙겨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이제 이걸 냈긴 한데 네, 장난이고요. 예, 북극곰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항상 눈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빙하에서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았고 사실 저희 집은 와 진짜 산을 엄청 좋아해요. 아버지랑도 저도 한 14시간 코스 막 공룡능선 이런 거 막 타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뭔가 인생에서 좀 쓴맛을 저는 느낀 걸 좋아해가지고 앞 강의도 뭐 쓴맛을 느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뭔가 액션을 하면서 쓴맛을 느끼는 게 제가 항상 행복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 그래프가 쭉 직선이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또 ENFP, MBTI의 ENFP라서요. 네, ENFP가 대부분 유튜버가 많아요. 막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뭐 하는 거 좋아하고 일단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항상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랑 함께 이렇게 항상 자연을 느끼러 산에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남성분은 제 남동생인데요. 제 남동생이랑 저는 서울에서 지금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제 남동생이랑도 환경 정화 활동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살 터울인데요. 엄청 많이 싸웠는데 제가 나무 심을 때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요. 플로깅 같은 쓰레기 줍기 할 때도 집게를 다 가지고 도와주는 남동생으로 변화해서 조금 가족들이 다 환경 지킴이 가족들입니다. 사실 저는 환경 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고요. 지금 보시면 원래는 미술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를 꾸미고 뭐 뉴질랜드에 가면 제 벽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래는 동양화를 알리는 화가가 저의 꿈이었어요. 이제 뉴질랜드 가면 십장생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학부터 시작해서 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 싶었고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뭔가 내가 태어났는데 뭐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그리고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아마 오늘 이 강연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동양화를 알리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한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포기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너무 많고 환경을 디자인하고 환경을 지킬 사람은 너무 없어서 이제 좀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살 때 뉴질랜드로 잠깐 가게 됩니다. 뉴질랜드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가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따서 갔었는데 여기서 지구시민 학교를 만드는 일을 저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서 네, 나무를 나르면서 실제로 제가 제작한 계단이고요. 네, 뭐 그리고 지금 저기 동양화 십장생을 그리는 저의 모습이고 제가 이때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전지 못 알아보시겠죠? 네, 10kg가 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서 초콜릿을 과하게 섭취했더니 네, 이렇게 됐긴 한데 예, 이때 이제 뭐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뭐 식물 관리 정말 다양한 일을 했었어요. 사실 여기는 반지의 제왕 영화 촬영지거든요. 네, 그래서 호빗들이 나올 것 같고 실제로 그 도로 양옆에 소랑 그 돼지가 막 뛰어놀아요. 막 네, 막 뛰어노는데 전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는 진짜 좁아 터져가지고 빌딩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막 초록색이 막 엄청 뿜뿜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빗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체 생활을 했는데 8명이서 사는데
빗물을 다 아껴 써야 되는데 한 명이 너무 빨리 써가지고 제가 샤워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생태에 대해서 조금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구나 뉴질랜드 국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지만 충격적이게도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미국을 가시면 쓰레기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뉴질랜드 또한 이렇게 혼합 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물이랑 일반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도 않고 막 그냥 갖다 다 같이 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이거 다 어디로 가? 했더니 뭐라 할게요. 네, 바다로 가거나 내 땅에 묻는다고 해서 네, 조금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잘 맞추시네요. 네, 그래서 이때 좀 충격받아서 이게 바다로 가면 큰일인데 해서 이제 사실 뉴질랜드에서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간 건 아니었고요. 못하는데도 그냥 경험 삼아 갔던 상황이라 영어를 못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소통이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걸 찾게 되죠. 이제 찾는데요. 찾으면서 굉장한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내년 4월에 제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독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다양한 길이 있는데 국영수만 이제 파헤칠 세상은 아니라는 걸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의 스펙타클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저는 사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참 초창기부터 많은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청소 아르바이트부터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대구 사람이어가지고요. 예, 서울에서 일단 월세를 내고 살려면 이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찾은 게 아니었고요. 원래는 서울시 청년 그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경일, 뭐 카페 아르바이트 이런 게 다양했어요. 근데 그 일자리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청소 아르바이트래요. 근데 그 이제 주무관이 아니 20대 청년이 그때 제가 이제 21살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겠냐? 예, 늦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좀 불안했어요. 제가 원래 알람 소리를 잘 못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갔죠. 그래도 일단은 들어간 이유가 공무원분들이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119 서울시 경기도 모든 119 콜센터가 여기 소방재난본부에서 다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119에 들어오는 하루 건당 수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파리 닦기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공무원들이 또 실제 3분칼을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그런 거를 포장재를 뜯지도 않고 이제 그냥 막 버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라면 봉지도 뜯지도 않고 막 안 먹고 버린 것도 많이 봤고,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공무원들부터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저의 주무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꿈은 환경 인플루언서인데요.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일을 해보니까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 나가서라도 앞으로 저는 더 많이 활동할 거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 정말 쓰레기 문제와 환경 문제를 알리는 사람이 될 건데 제가 유명해지면 꼭 불러주세요. 제가 강연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쓰레기 관련된 강연회였는데요. 여기 이제 최근에가 아니고 2018년 1월 1일에 쓰레기 대란이 터졌죠. 그때 이제 쓰레기 대란이 터지면서 강연회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자원순환 관련해서
그때 이제 자원순환 분야 강연회를 듣다가 이제 쓰레기 업체를 운영하시는 재활용 선별장 업체 사장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나서 제가 선별장을 막 다니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는 저는 폴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폴킴이랑 뭐 정승환 이런 네, 어쿠스틱 콜라보 같은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잔잔한 발라드 노래가 펼쳐지는 페스티벌에 가서 이제 다해용기를 사용하는 행사였어요. 여기서 이제 시민분들에게 안내하고 그리고 분리배출을 잘 해달라고 안내하는 일도 해봤고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오전에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는 환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은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고 나머지 일은 이제 이런 거 했습니다. 풀무원에서 녹즙 배달도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뭐 와인 코너에 가서 시식 코너도 하고 네, 쿠키도 판매해보고 그러면서 2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구시민연합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채용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2년 동안은 정말 아침에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힘듦이 있었기에 사실 지금 막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지배라는 환경 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지지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여기서 환경 활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캠페인, 저희는 최근에 2주 전에 이제 국회 앞에 가서 쓰레기산이 그만 생겨나도록 좀 막아달라고 정부에게 이야기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미디어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한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일단 요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쓰레기들은 중국에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계속 쓰레기를 처리했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上学吗？是。那爸爸怎么说？ 이 친구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요. 하루에 버는 돈이 10,000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쓰레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요. 여기는 그 사장 밑에서 일하는 가족들입니다. 天天的喝酒，他不回家，我们回家，我们必须得回家上学。自己家留家的活，干吃做什么？哎，哪一个带玻璃都行。 방금 사장은 이제 이렇게 지금 차를 사고 싶다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한 가족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들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누군가는 이렇게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도 지금 이렇게 열악한 현장들이 많습니다. 저도 다녀왔었는데요. 사실 이들의 건강 상태가 걱정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한 소녀가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어쨌든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에도 가고 싶어 하고 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생들과 쓰레기를 뒤져서 쓰레기 분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사진 오른쪽 보시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 침출수인데요. 여기서 머리 감고 뭐 여기서 마시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제 영화 보고 너무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렇게 산다면 살아갈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쓰레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또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살아가야 돼서 그냥 살면서 자기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이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돈은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도 굉장히 많이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게 전 세계에 이 영화가 전파가 되면서 굉장한 이슈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우리는 이제 너희 나라 쓰레기들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쓰레기 수입 거부 사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영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중국에서 해외 쓰레기를 다 처리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쓰레기 대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쓰레기 대란이 터지자마자 이 영화를 보고 한국의 쓰레기 현장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선별장, 재활용 원료 공장, 뭐 소각장, 매립장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사실 원료 공장의 모습이 아까 그 영화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한국에 저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버리는 이 쓰레기들이 누군가는 이렇게 처리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다녀온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선별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재활용 쓰레기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일반 쓰레기 같죠? 딱 보시기에도 재활용이 정말 하기 어렵게 보이고 하루에 50톤 넘게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저걸 다 선별을 8시간 만에 해야 돼요. 여기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오는 게 고양이 시체나 뭐 그 주사 바늘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받아서 자긴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여기 갔을 때 전 열심히 분리 배출하는 사람인데 재활용률이 30%밖에 안 된다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분리 배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도.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열심히 분리 배출해 주신 게 그냥 그 다음날 수거 차량들이 다 섞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환경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투명 페트병만 따로 쓰고 하는 보틀2 보틀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재활용률이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것도 곧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단계인 이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데요. 소각장 매립장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은 지금 이 세 사진은 제가 경상도 전라도를 2018년에 갔다 왔었는데 매립장은 땅에 쓰레기가 묻혀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쓰레기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2022년에 문을 닫는다고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다 닫힌 상태고요. 여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맨 밑에 사진은 지금 저거 산처럼 보이는데요. 산이 아니라 쓰레기에 그 풀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 풀이 자라서 지금 이제 얘네를 묻을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적치해 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소각장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문을 닫은 소각장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는 쓰레기 배출량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매립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소각장은 주민들의 반발,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이 문을 열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2025년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닫는다고 하죠. 저도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앞으로 이 서울에서 배출될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하니 굉장히 걱정입니다. 네, 이 인천의 이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서울 쓰레기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계속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분들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소비 문화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탄소세를 제품마다 부과를 해야 할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최종 처분 과정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는 시민분들에게 환경 강의가 정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각장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시민인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소비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소각장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산인데요. 사실 저는 쓰레기산 때문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방송에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름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쓰레기산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서 최근에 제가 환경관리공단의 땡땡땡님을 만났는데 그 이제 거기 공무원분께서 그 힘든 일을 왜 하냐 그 해결되지도 않는 일을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타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님도 제가 하는 걸 응원해 주시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정말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건 환경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다녀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더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는 지구 말고 갈 곳이 없잖아. 여기는 참고로 이제 경북 의성 쓰레기산이었고요. 저희 집에서 1시간 차로 1시간 가까이 돼서 저희 어머니랑 처음에 갔었던 장소였는데 처음부터 너무 심각한 쓰레기산을 봐가지고 이때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친구들이랑 가고 있는 길인데요. 옆에 산이랑 높이가 똑같았었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크죠. 옆에 산이랑 높이가 똑같아요. 저는 한국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신기했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데 쓰레기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여기서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쓰레기산의 최초 신고자는 소방서입니다. 이유가 쓰레기가 쌓이는 걸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쓰레기가 쌓이면서 이게 같이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 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KBS에 그 뉴스 데스크 가서 앵커님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 영상을 보시고 쓰레기산으로 피해 입으신 분이 이메일로 연락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자기는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머, 자네 동네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진짜 자기 땅인 거예요. 근데 막 불이 나고 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가봤더니 진짜 불이 나가지고 안에 들어갔는데 다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쓰레기에서 막 불이 났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자기는 몰랐대요. 이렇게 너무 금방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불이 날 줄도 몰랐고 자기 땅이 이렇게 타고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좀 세상에 이슈화 시켜달라고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녀왔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지난 8월에 다녀왔었는데요.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CNN에 보도가 돼서 국제적인 망신을 받았던 이제 의성 쓰레기산이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저도 부모님과 같이 가서 거기서 부모님께서 사실 현장에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신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저도 여기에서 한 10분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인화성 물질이 나와서 그런지. 그리고 계속 비가 오면 이게 침출수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이 막 이게 나쁜 물질들이 축적되는 현장을 봤고요.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낙동강이 있어요. 근데 낙동강이 낙동강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경상도 주민들의 식수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낙동강 식수를 드실 텐데 이게 괜찮은 걸까?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더 좀 놀라운 건 쓰레기산을 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뭐 뉴스로 듣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산이 약 4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민 세금으로 쓰레기산을 처리를 했어요. 한 1261억 원을 들였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 세금을 썼다는 거조차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이 굳이 이런 곳에 쓰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쓰레기 처리가 처음부터 잘 되고 또 이게 분리만 잘 됐고 올바른 길로 갔다면 이런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정부는 그냥 이제 말을 빨리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쓰고 어떻게 이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처리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국민들이. 왜냐하면 뭐 돈을 들여서 그게 싹 없어지긴 했는데 이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갔고 국민 세금이 이렇게 들었다 이런 발표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금, 우리의 소중한 세금들, 그리고 요즘 정말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많은 대표님, 그리고 창업하는 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세금이 잘 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개정이 안 되고 있고 계속 똑같은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산은 계속 묻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산을 보도해주는 기자분들에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쓰레기산은 조직폭력배들이 이걸 만듭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쓰레기 처리 단가를 굉장히 싸게 받아가지고 그 남의 땅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쌓는 거를 쓰레기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땅에 그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그 펜스나 아니면 자원순환시설을 국가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또 받아서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자원순환 시설을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값을 싸게 해줄 테니까 쓰레기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몰래 쌓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도망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또 방치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법 폐기물과 방치 폐기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지만 경북의성 쓰레기산은 방치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내가 쓰레기 처리할게 2016년부터 계속 이걸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20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였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구청은 힘이 없었던 거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구청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고 행정 대집행을 해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그리고 공무원들은 계속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경북 의성 쓰레기산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쓰레기산 400개가 똑같은 유형으로 지금 처리 안 된 곳도 있고 처리된 곳도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산에 가보면 생활 폐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행사를 하거나 건물을 짓고 빨리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 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럽처럼 한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시설 그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자연이 저렇게 더럽혀지고 있는데 인테리어 하나 바꿀 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왼쪽 사진은 경북 의성 쓰레기산이 저렇게 이제 심각했던 사진이었고요. 지금은 2021년에 다 처리가 돼서 여기에는 이제 경북군청의 담당자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 여기에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을 또 한다고 합니다. 145억 원을 투자해서. 근데 저는 이 시골에 누가 여기 와서 이 교육을 받을까 조금 솔직히 의아하긴 해요. 근데 이걸 지어서 또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 돈이 이만큼 들여서 과연 활용이 또 잘 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경북 의성에 지금 저렇게 난리 났던 곳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시민들의 감시도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건 국민 세금 282억 원을 들여서 처리가 되었고요.
전 사실 국내 쓰레기산을 많이 탐방을 했었습니다. 경상도부터 시작해서 뭐 인천, 최근에 인천도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뭐 경상북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도, 포항 참 다양한 곳을 다녔어요. 제가 이제 땡땡 족발집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쓰레기산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춤도 췄었거든요.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댄스 챌린지를 활용해서 BTS가 퍼미션 투 댄스에 이제 그러니까 수화 안무를 넣어서 세계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걸 바탕으로 저도 이제 메시지 전달에 수화를 넣었는데요. 쓰레기를 치우자 같이 평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별로 안 알려졌어요. 네, 별로 이슈화도 못 받았고, 근데 좀 재밌었던 건 이제 방송 PD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D님들이 요즘 MZ 세대들이 환경 운동을 할 때 뭐 이렇게 시위하는 것보다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컨텐츠가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 항상 시위는 뭐 환한 인상을 가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알리려면 좀 밝은 텐션으로 하는 게 MZ 세대 아니냐라고 하셔서 네. 네, 쓰레기산 댄스 챌린지를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알리면서 다양한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건물 안에 쓰레기를 쌓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건물 안에 쌓아가지고 지금 건물이 터졌어요. 쓰레기 때문에. 지금 다 쓰레기 때문에 건물이 터진 상황 보이시죠? 사진으로. 이렇게 지금 중간 사진도 건물 안에 쓰레기를 다 쌓은 상태였고, 오른쪽 사진은 충청도에 이제 이렇게 그냥 야산에 쓰레기를 막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산을 사실 만들면 한 개당 한 10억 넘게 벌어요. 근데 쓰레기산을 만드는 시간이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만에 1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협동이 저절로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쓰레기산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게 조직도가 엄청 체계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발빠르게 이걸 만드는 상황들을 봤었고, 조직도가 정말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참 슬픈 건 쓰레기산을 만드는 비용도 이게 돈을 많이 벌지만 처리하는 비용은 두 배 가까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제가 왜 쓰레기산 처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 해서 보고서를 좀 봤어요. 근데 봤더니 이 쓰레기를 다 이제 형상별로 분류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유해 폐기물인지 사업장 폐기물인지 철인지 이게 다 조사를 해야 돼서 조사하는 연구팀이 와야 되고요. 인건비가 들고 쓰레기를 또 말려야 돼요. 어떤 창고에다가 창고 그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도 들고 쓰레기들을 또 가지고 수거하는 수거비, 뭐 이렇게 차량 운송비 이런 걸 다 해보니까 하나 처리하는데 일단은 30억? 인천 쓰레기산은 700억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긴 한데 와, 이거 처리하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구나. 그리고 여기에 계속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환경이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복구하는 복구 비용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쓰레기산이 더 이상 생겨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목소리를 내고 그랬는데, 또 재밌는 건 쓰레기산을 만드는 투기범들이 계속 이걸 사업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제가 최근에 들었지만 쓰레기산을 만든 투기업자가 그 사업장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또 다른 친척에 빼돌려서 자기 돈 없다 하고 또 딴 데 가서 쓰레기산 만들고 돈 벌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쓰레기산을 만든 사람한테 벌금을 주어줘도 회수되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법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처벌이 강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과징금이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7년 징역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저도 이태원 사건에 그리고 2016년, 15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 97년생 26살 제 친구들 20대 또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는 사실 뭐 100명 정도가 이제 또 가셨지만 환경 문제는 이게 1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환경운동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정부를 조금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부에서도 일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노력을 했었고 이렇게 환경 범죄라서 그 환경부 공무원들도 힘이 좀 많이 없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법적인 대응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 따나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집중 순찰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올바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올바로 시스템은 바로 이제 사업장이나 건설 폐기물들이 다 어디로 버려졌는지를 등록한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의 몇 톤이 어디로 갔다라는 증거가 다 나옵니다. 그건 환경부가 이제 관리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CCTV를 다 무조건 달아야 되는 게 생겼고 또 이제 불법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면 최대 신고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우리 시민분들이 잘 사실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개정안이 있고 정책이 나와도 환경부에서는 조금 더 시민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제작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불법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 땅 주인들도 이렇게 책임을 가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도 잘못을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땅 주인들은 땅을 내준 거밖에 잘못이 없는데 땅 주인들까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땅 주인들은 좀 처리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땅 주인들도 이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정안으로 바뀌어서 좀 정부에서 나서곤 있지만 아직도 미약해서 이러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쓰레기산은 사실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불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바로 쓰레기들을 다 모조리 분쇄해가지고 땅에 묻고 있습니다. 일명 땅에 묻기 시작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 11월 초에 기자가 이제 보도자료로 내보내서 저도 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땅에 지렁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이제 토양을 내가 갖다 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몇 달 새 지났는데 그 땅에서 막 검은색 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이게 뭐지? 하면서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건설 폐기물들을 다 모조리 갈아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만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15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한 농가의 농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조리 받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비닐 위에다가 음식물을 다 깔아서 그냥 그걸 적치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쓰레기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땅에 묻는 형태로 환경 범죄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이걸 알고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더 끔찍한 사례를 지금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직도를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입니다. 이 조직도에 조금 놀라운 건 전직 공무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공무원들은 이 쓰레기 유통 과정을 또 알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시도군에 어떻게 쓰레기가 흘러가고 그거를 잘 이용해서 돈을 번 거죠, 같이. 그리고 제가 이제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듣다가 놀라웠던 건 뭐 이제 의성 쓰레기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쓰레기산들에 이제 이런 공무원들이 가담한 형태들도 있고요. 나는 환경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 기자다 하면서 이렇게 환경 기자인데 쓰레기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양심들이 네, 없으셔서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쓰레기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변화가 무조건 필요한데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계속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변화가 안 되고 있고 뭐 아무리 정책이 생겨도 이 정책을 홍보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안 사용하면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환경 문제는 계속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옷 쓰레기도 굉장한 문제죠.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하는 옷,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옷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나 봤더니 칠레나 이런 곳에 다 가고 있었고 이렇게 저는 중간 사진의 쿠웨이트 폐타이어 무덤도 처음에 보고 저게 폐타이어라는 게 놀라웠어요. 이것도 화제가 나가지고 이게 전 세계 이슈가 됐던 사례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이제 폐타이어들은 나중에 재활용을 다 한다고 뉴스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인도에는 진짜 뭐 건물 18층 높이의 쓰레기산들이 거의 3,000개 넘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뭐 동남아에 놀러 가면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쓰레기산만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뭐 쓰레기 처리를 잘하고 있다 했지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뉴질랜드부터 미국 다양한 나라가 쓰레기 처리할 곳이 없어서 이런 개발 도상국에 이렇게 그냥 팔아버리고 쓰레기를 떠넘겨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줄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바로 해양 쓰레기산이죠. 이것도 심각해서 요즘 많은 청년들이 플로깅이나 비치코밍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쓰레기산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 1년 동안 1,0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카카오 같이 펀딩을 통해서 일라이튼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영음 가수와 같이 제작했습니다. 여기 가사에 잘 들어보시면 아름다운
우주 속에 빛나는 별이 있다. 그게 바로 지구고요. 그리고 계속 들으시면 지킬게 함께 걸을게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널 생각하고 이 곡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멜론이나 요런데 일라이튼이라고 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작했던 이유는 단 하나, 쓰레기 계산을 알리기 위함.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밝혀질 운명인 걸 모두 다 진심인 걸 내 아픔은 여기는 경기도 화성 쓰레기산이었는데요. 가득히 의류 쓰레기들이 정말 많았고요. 내 안에 네가 저희가 여기서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이 쓰레기들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공무원분들이 밝혀지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 몰래 찍은 거예요. 네. 원래는 조회수를 100만 회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한 1만 4천 회 정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쓰레기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경 문제를 알리려고 이제 컨텐츠 쪽에 계속 더 전진할 예정입니다. 이 꽃을 표현한 건 쓰레기에도 이렇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라 페트병끼리 모으면 또 옷이 되거나 똑같은 페트병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꽃을 표현했던 거였고요. 너와 나 이곳에 밝혀질 운명인 걸 그리고 여기서 지킬게 함께 걸을게는 다 같이 지구를 지키고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사에 절절히 썼습니다. 참고로 이 뮤직비디오는 저희 MZ 세대들이 똘똘 뭉쳐서 제작을 했고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아르바이트해서 모았던 2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제 친구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가 이거 해야 돼. 쓰레기산 뮤직비디오 만들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하면서 1년 동안 이 친구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똘똘을 뭉쳐가지고 5명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고요. 드론, 촬영 감독, 메이크업 아티스트, 배우, 엔터테인먼트 회사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페트병 라벨지를 뜯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노력한 대가도 있었지만 실제로 쓰레기산을 가볼 일이 없으니까 가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하면서 저절로 환경교육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저한테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일을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돈을 1,000만 원을 쓰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 중요한 건 이거를 제작하면서 참
원래는 제가 저희 가족한테 분리배출 제대로 안 하면 화를 정말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걸 제작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스태프들의 조화점을 맞추려면 일회용품도 썼어야 됐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 이거 쓰레기 배출 너무 많이 한대 촬영하면서. 그래서 저한테 의심을 좀 많이 하면서도 좀 괴로웠었는데 사실 환경을 디자인하고 지구를 지키려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배웠던 거 바로 그거였습니다. 쓰레기 산울을 통해서 저도 바뀌었지만 사람을 포용하는 환경 운동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는 게 진짜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배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3월에 음원을 발매해서 이걸 통해서 많이 저의 이름을 알렸고 또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쓰레기산의 중요성을 알렸던 아주 중요한 저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쓰레기산 지도도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시면 K-트래시 맵이라는 이게 있는데요. 한국의 쓰레기산 지도를 표현하고 싶었고 또 우리 동네 쓰레기산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리고 싶어서 웹 지도로 만들어서 아, 이런 곳에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했던 청년들과 같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다 제작하고 함께 도와줬던 청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큰 하나의 선물이었던 게 지금 제가 운영하는 지집에는 어떤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자원봉사입니다. 이 지도도 직장인분들이 일을 하고 와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같이 하면서 제작했던 소중한 지도였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안 해주니까 저희가 해서 시민들에게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초등학생들이 저보다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잘 만지니까 초등학생들이 좀 보면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걸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만들면서도 지금 그 청년들과도 연락을 하면서 계속 환경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산을 주제로 이렇게 온라인 시위나 또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스토리에 이렇게 화면을 비추면 쓰레기산을 여러분들이 가신 것처럼 네, 뒷 배경을 비출 수 있어요. 그런 카메라 필터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쓰레기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겟업타운이라는 곳을 활용해서 여기에 쓰레기산에 살면 어떨 것 같냐 하면서 이제 교육 장소로 쓰려고 만들기도 했었는데 저는 조금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항상 재미있게 접근하는 게 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노는 걸 좋아하고 며칠 전에도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청년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으면 좀 시작을 안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항상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다른 환경 유튜버들이나 단체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제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해서 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 행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걸 저는 알맹이를 항상 찾습니다. 그게 저만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날 우리 집 앞에서 쓰레기산이 솟았다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환경재단 에코크리에이터 사업을 따서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으로도 대상을 받았는데 이 영상은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실 심사위원들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이 교육받으셔서 저희한테 1등을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생활 쓰레기에 대한 영상들은 많았지만 건설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이 유튜브에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환경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람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1등을 해서 굉장히 좋았던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영상만으로 1등을 했던 건 아니라고 또 생각해요.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지금 캠페인즈라는 서명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1만 명 목표를 가지고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서명의 내용은 쓰레기산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라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서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0명의 시민분들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시민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쓰레기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렇게 귀여운 초등학생들도 아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제 남동생이 지나갔는데요. 쓰레기산을 알리는 환경 유튜버로서 벌써 알린 지 3년이 이렇게,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지배라는 사실 지금 부스를 변화된 게 운영하면서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분들 답답한 이날 한 심정이고요. 300명을 만나서 처리되고 많은 분들이 서명을 이날 참여해주셔서 2시간 만에 이번에 100명을 나왔으면 받아냈습니다. 이제 여기 청년들은 저희 지지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게임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스타트업을 하려고 했던 남자분도 계시고요. 공무원도 계시고 직장인도 있고 다양한 직장인들이 속해 있습니다. 지지배에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들은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막 할 때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좀 인터뷰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해주냐.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자기도 심각한지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날 너무 추워가지고 강남역에서 하려고 했다가 코엑스에서 했는데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서 하려고 왔는데 막 비가 오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오늘 진짜 하면 안 되는 날인가 하면서 막 그래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이 청년 보이죠? 막 목소리를 내도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날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서 부끄러움이 저도 없지만 이날은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막 생쥐꼬레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첫째 날은 좀 망했습니다. 거의 망했고 둘째 날에 이제 날씨 좋을 때 가서 이렇게 어르신분들에게도 쓰레기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서명을 동참시키게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길 가다가 해주시고 네, 우리 초등학생들 친구들은 선생님 저 그 미세 플라스틱은 아니까 그거라도 도움이 되면 할게요 해서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가족들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이 아이가 쓰레기산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 남자아이가. 네, 이렇게 하나하나 서명이 다 모여가지고 세상의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쓰레기산을 사실 오늘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봉사자였어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 폐기물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게 좀 이분은 충격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투기범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영상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잘랐거든요. 네. 이분도 사실 이제 이 쓰레기산을 몰랐다고 지금 X표를 한 건데, 알고 나서 좀 이거 투기범들한테 그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일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어, 많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날 이제 계속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태까지 준비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6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저도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아까 쓰레기 대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영화처럼 쓰레기산 영화를 만드는 게 내년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대한민국 쓰레기산을 대상으로 제가 이때까지 촬영한 영상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냥 휴지통에 갖다 버리긴 아깝고 사람들에게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가 있지만 에코플릭스라는 게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납품까지 해가지고 해외에 많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쓰레기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 쓰레기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을 만들어서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회 변화를 만드는 게 앞으로 최종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영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의 동참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정책 제안을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실제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실제 환경 쪽에서 정책을 내는 청년들과 협업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진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환경 변호사들을 만나가지고 법까지 바꾸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겠죠? 네. 네. 저는 쓰레기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담배꽁초 필터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요. 담배꽁초 필터도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KTNG 회사 앞에 가서 담배꽁초 제대로 수거해달라. 이걸 만드는 기업들이 좀 나서서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담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좀 나무를 심는 일들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이제 생태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 사업도 앞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되려면 시민들의 목소리와 참여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쓰레기 없는 쓰레기 파티를 제가 2018년에 만들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200여 명의 참여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한 50리터 봉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을 안 하기 위해서 이날 이제 공연팀들이 왔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뭐 악기를 만들거나 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이제 먹거리 부스에서 일회용품을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뻥튀기 과자를 접시로 대체해서 이제 일회용품도 이날 금지였고요.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배달의 민족을 이제 권유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떡국을 다 끓이셔가지고 스태프들 100인분을 다 하나하나 했던 일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 화장품도 재활용이 참 어려운데요. 그 용기에 보시면 화장품 아더나 PP 이런 게 많은데 저희가 마스크 뭐부터 시작해서 화장품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전국에서 받아서
이거를 뭐 가지고 보물찾기 이런 게임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다 속에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바다의 현장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스위밍 플러스 픽업이라는 네이밍을 줄여서 스윈픽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카카오 같이 펀딩에 달성해서 210만 원을 가지고 제주해녀문화연구원과 함께 이 일을 했었습니다. 제주해녀문화연구원이랑 같이 한 이유는 해녀분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전복을 캘 일이 정말 줄었고 지금 제주도 앞바다는 백화 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KBS 붉은 지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주도 바닷속 밑이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산호초도 다 죽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역이 안 난다고 해요, 요즘.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해서 이 바닷속 상황을 알리고 싶어서 스킨스쿠버를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컨텐츠로 남겨두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컨텐츠를 나눠드리고자 네, 그냥 재미있었던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희 지지배 모임에는 현재 170명의 회원이 있고요. 누적이 한 1만여 명이 여기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월 한 달에 한 번씩 색강에 이제 수달이 나왔어요. 여의도 색강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강 협동조합이랑 나무 심기도 하고 실제 그 비오톱이라는 이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요. 비오톱은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남역에 물이 차서 뭐 일가족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여기 여의도 색강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뽑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작은 생명들도 귀해서 이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덧대서 집을 만들어주는 비오톱이라는 활동을 했었고요. 자석 낚시는 이제 그 낚시에 자석을 달아가지고 뭐 물에 뛰어들기가 힘드신 분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청계천 이런 데 밑에 보시면 쓰레기들이 좀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낚으려고 자석 낚시 활동도 진행했었고요. 뭐 캠페인, 기후위기 이런 저희도 실제 기후위기, 기후정의 행진에 가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저희도 플로깅이나 홍대에도 쓰레기가 정말 많고요. 그 강남역에는 그 이제 핫한 언니들의 그 전단지들이 바닥에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여기 오세요. 이런 그 전단지들을 거의 줍는 일도 하고 참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그 일요일 날 저희 한 50명 넘게 청년들이 와서 이제 설릉역 쪽에서 이렇게 같이 그 연말 파티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분들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소방관도 있고 그 참 재밌지만 지하철을 운행하는 영무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또래들이 많고요. 10대부터 50대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세대를 공론하지 않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 파티에서 이런 걸 해봤었어요. 뭐 용기내를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저희 참여자가 저렇게 싸운 거고요. 저희 준비물은 이거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배달을 하지 말자. 50명의 배달을 하면 일단은 이제 쓰레기도 어마어마할 거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각자 음식을 싸우자 해서 저렇게 50명이 다 같이 싸워가지고 음식을 다양하게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제 저렇게 다회용 수저나 텀블러를 다 챙겨 왔었고
이런 체인지 데이즈라는 것도 있어요. 체인지 데이즈는 뭐 아시겠지만 그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아실 수 있는데 이날은 물건 교환식이라고 해서 제가 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방치하는 물건이나 안 사용하는 물건들을 기부받아서 이걸 경매 형태로 해가지고 네 10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체인지 데이즈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 모든 수익금을 앞으로 환경 정화 활동에 쓰이기로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고요. 또 이름표를 제작하려고 하니까 그 플라스틱이 뭔가 하는 게 또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폐지를 다 잘라가지고 네 저렇게 이름표를 제작을 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니또 게임도 했었는데요. 참 옛날에 하던 그 게임들을 최근에 해보니까 뭔가 옛날 느낌도 생각이 많이 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마니또 게임은 그거였습니다. 친환경 제품들을 나와 지구에게 도움이 되는 1만 원 이하의 그 제품을 사서 자신의 마니또에게 선물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저는 이때 좀 놀라운 걸 봤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날 참여하신 청년들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다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자기 동네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 상품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청년들의 눈을 밝혀주는 사례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런 시상식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석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항상이라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해 열심히 했던 분들에게 시상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보이시는 홍옥이라는 동생이 제 남동생인데요. 제 남동생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줘가지고 그날 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동생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 누나가 항상 부족함이 많은데 네 저희 집에 플로깅 집게가 50개나 있거든요. 그런 플로깅 집게를 항상 옆에서 이고 나르고 도와주는 제 남동생이 있고 또 끝까지 응원해주는 동생이 옆에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날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 지방선거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다 저희 청년들이 주워보니 1000개를 주워가지고 홍보물을 가지고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날 사실 기사 보도자료가 한 10건이 나왔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걸 하면서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많은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저희 활동가들 또 뿌듯했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지방선거에서 버려진 폐기물 현수막이 12만 8천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세상에 많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변화된 건 없었어요. 아쉽게도.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좀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작은 활동, 굵직한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제 내가 환경에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제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 활동들부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큰 활동, 뭐 시위를 하고 뭐 환경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작은 거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뭐 용기내 챌린지, 제로 웨이스트 샵 방문, 뭐 21% 파티라는 게 있는데 21% 파티는 이제 옷장에서 자기가 안 입는 옷, 방치된 옷들을 퍼센테이지로 지금 해보니까 21%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1%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나 살쪄서 못 입는 옷들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샀는데 좀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옷들을 시민분들이 많이 가져와서 물물 교환하는
행사예요. 이런 것들 청년들이 많이 가셔서 또 자기 SNS 알려주시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파티에 가시면 저렇게 라벨지가 있어요. 잘가 땡땡땡아, 내가 뭐 너를 그 이제 뭐 스파오에서 널 만나가지고 사게 되었는데 내가 10kg가 살이 쪄가지고 못 입게 됐어. 한 번밖에 못 입었는데 부디 누군가에게 잘 가주길 바래. 요런 이제 네임택입니다. 요런 재밌는 활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일주일간 쓰레기 배출량을 점검해주는 일기 이런 것도 참 해볼만 하더라고요. 이런 걸 하게 되면 나의 삶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배출을 하는지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보틀 투 보틀은 사실 아까 1%밖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사실 그 페트병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냥 투명 페트병, 뭐 생수병도 있지만 그 자동차에 넣는 워셔액도 투명 페트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분리가 지금 안 되어가지고 이게 투명 페트병이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이 잘 몰라서 이제 정부에서 바꾸려면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줘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생겼듯이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거절하기도 앞으로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동참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요즘 플라스틱 자원순환 솔루션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신청만 해도 5,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7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하나를 알려드리는데요. 뭐 전자영수증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가 친환경 실천을 했으면 포인트로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서 대한민국 전국에 한 24만 명이 이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환경 운동을 하고 환경사회 활동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환경사회 활동가들이 사회에 정말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와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6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바로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환경운동을 하려고 해도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해야 함께하는 청년들이 막 엄청 많아도 품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뭐 숨 쉬는 거 그리고 누군가 와줘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내부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우리 내부에 뭔가 바뀌어야 될 게 없을까? 내부부터 되돌아보는 거죠. 네 번째는 보상 심리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30초만 숨을 안 쉬어도 죽어요. 1분만 안 쉬어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구는 무한히 우리에게 한없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지구에게 뭔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찍어서 당당하게 공유하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좀 머뭇머뭇거렸지만 아니야 나 요즘 채식하고 있어. 아니야 나 요즘 쓰레기 배출 줄이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나 지금 사회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전환인데요. 조금 사실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내가 오늘 대중교통을 타면서 되게 튼튼해졌다. 아니면 이 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뭐 시행된다고 했는데 왜 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부정적 생각보다는 그러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사회에 만들어 나갈까, 이런 사고의 전환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 인플루언서로서 다양하게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요. 좀 이게 이제 자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CF를 찍었는데, 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멜로망스 배경음악을 가지고 네, 얼마 전에 찍었는데요. 우리 가까운 곳에 어느새 흐르고 있었던 행복들 물결 따른 걸음마다 불빛 담은 행복마다 미소 짓던 우리 모습 물결 따라 물빛 따라 우리 곁에 K-워터 네. 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좀 더 영향력 있는 환경 인플루언서로서 네, 계속 활동하면서 네, 사회에 조금 더 희망을 전하고 우리 모두의 집이 지구라는 거를 계속 알리는 멋진 환경 인플루언서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네, 어우, 대단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톡톡 튀는 모습에 더 반했고 또 그 체험이 녹아져서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의 변화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쩌면 지구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홍다경 환경 사업 활동가 우리 홍다경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렇듯이 오늘 세 분의 강연, 분야별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의 그 강연들로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이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더 큰 지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구시민의 노래를 감상하며 환경 아카데미 공생 공존 공영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환경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lowing stars over village canyon skies. I wonder why it is that I'm alive. Double rainbows above the forest rise. I realize the blessing life is giving. War and poverty, conflict and hunger. Oh, earth, I feel your beauty and your wounds, yeah. With my brain I break through lies. My purpose here I realize I am an earth citizen. A roll of thunder through earth village skies. Birth and death, the greatest sources of meaning, yeah. The tears of knowing come through my eyes. Through me this earth will find its healing, yeah. War and poverty, conflict and hunger. Oh earth, I feel your beauty and your wounds, yeah. With my brain I break through lies. My purpose here I realize I am an earth citizen. We are all earth citizens. War and poverty, conflict and hunger. Oh earth, I feel your beauty and your wounds, yeah. With my brain I break through lies. My purpose here I realize